2015년 2월경 청주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한 경찰관 앞으로 음성군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3년째 실종 상태라는 첩보가 접수됩니다. 첩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곧장 음성군 내 유흥업소를 돌며 실종된 여성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 경찰. 그런데 확인 결과 첩보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2012년경 음성군 대소면의 한 단란주점에서 일하던 36세 여성 장모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강력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이에 경찰은 사건을 곧장 강력계로 이첩하고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해 실종된 장 씨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먼저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폰 통화 기록, 건강보험 이용 내역 등을 조회해 장 씨의 생존 반응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3년 전인 2012년 9월부터 장 씨의 생존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원조회를 통해 확인한 휴대폰 전화번호로 연락도 해봤지만 오랜 기간 요금을 내지 않아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장 씨의 신변에 무언가 이상이 생긴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이렇게 장 씨가 장기간 생존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장 씨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곧바로 장 씨 아버지를 찾아가 장 씨 실종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딸의 실종 소식을 접한 장 씨 아버지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오래전 부인과 이혼한 뒤 딸과도 연을 끊고 살았다.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다가 2013년경부터 연락이 끊기긴 했지만 그냥 알아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확인 결과 장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 집에서도 가출해 이후 보육원에서 쭉 지내왔습니다. 연을 끊고 살아서 실종 사실조차 몰랐다는 장 씨 아버지의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장 씨의 행방. 도대체 장 씨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장 씨 가족들조차 실종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수사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 씨 주변 지인들을 탐문조사하던 경찰이 장 씨가 실종되기 몇 달 전 30대 남성과 음성군의 한 원룸에서 동거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확인 결과 음성군의 한 용역회사에 다니고 있던 38세 남성 이모 씨였습니다. 즉시 이 씨를 찾아가 장 씨의 행방에 대해 물어본 경찰. 하지만 이 씨도 장 씨의 행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며 2012년도 7월경부터 장 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긴 했지만 2달 뒤인 9월경 장 씨가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져 본인도 온 동네를 뒤지며 한동안 찾고 다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찾아다녀도 장 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냥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던 장 씨가 바람이 나서 잠수 이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이 씨는 장 씨가 실종된 9월부터 동네를 수소문하며 장 씨의 행방을 찾아다닌 적이 있어 마을 주민 일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알리바이가 어느 정도 확인됐지만 경찰은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지우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까지 결심한 사이였다면 아무리 장 씨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에 한 번쯤은 실종 신고를 해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를 일단 용의선상에 올리고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짓는 척하며 이 씨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이 씨가 범인이라면 공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기에 수사는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와 동거할 당시 상황, 같이 살고 있던 원룸, 그리고 실종 이후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등 이 씨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이 씨 지인으로부터 한 가지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씨가 가족들과 집에 모이기만 하면 밭 때문에 싸우고 화를 자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시기는 장 씨가 실종된 이후였다고도 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 씨의 어머니는 음성군 대소면에 160제곱미터 크기의 논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설이나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밭 때문에 매번 큰 소리로 다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 형제 어머니 소에 밭이 하나 있더라고요. 경찰이 곧바로 밭을 확인해보니 작물을 키우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고 보통 밭 때문에 가족들끼리 다툼이 생기는 경우 재산 문제일 가능성이 큰데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었다고 하기에는 밭 크기가 그리 크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밭에 무언가 있음을 짐작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곧장 탐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한 주민이 어느 여름날 이 씨가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서 묻어줘야 한다며 삽을 빌려간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경찰은 장 씨가 밭에 묻혀 있음을 확신하고 2016년 10월 18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굴삭기로 밭을 파헤치며 시신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가 삽을 이용해 시신을 묻었다면 안매장 위치가 그리 깊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굴삭기로 몇 시간째 밭을 이리저리 파헤쳐봐도 별다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다시 한 번 더 깊게 파헤쳐보기로 결정하고 구석구석 다시 굴삭기로 깊게 파내려가자 얼마 안가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굴삭기 버킷에 단단한 형태의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경찰이 즉시 달려가 확인해보니 논밭 1m 정도 아래에 시멘트로 덮인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천천히 주변 흙을 파내며 아래쪽을 더 파보자 이내 사람 뼈 형태로 추정되는 물체가 시멘트 구조물 밖으로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확인 결과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은 몸을 웅크린 채 노끈으로 결박된 상태였고 매장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알려주듯 이미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국과수에 의뢰해 해당 시신이 4년 전 실종된 장 씨임을 확인했고 동거남 이 씨를 장 씨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이어서 시신 유기 형태로 봤을 때 공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전화기지국 수사를 통해 이 씨의 통화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장 씨를 안매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일 이 씨가 친동생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씨의 친동생도 공범으로 간주해 긴급 체포합니다. 미궁속으로 빠질 뻔했던 장 씨 실종 사건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덕분에 4년 만에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 씨는 처음엔 한사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앞서 발견된 장 씨의 시신과 여러 정황 증거를 들이밀자 얼마 못 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 씨는 말다툼 중에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동거 중이던 장 씨를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친동생도 형이 자백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곧바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제보를 입증할 만한 그 유골이 나왔고 그 매장되었다고 제기했던 그 장소가 나왔고 최종적으로 함께 동거했던 사실관계가 됐고 이 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경 충북 음성군에서 도우미들을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 태워다주는 일명 보도방 차량을 운행하면서 장 씨와 알게 됐는데 이후 몇 번 만남을 가지다 보니 서로 마음이 잘 맞아 2012년 봄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다 음성군 대소면의 한 원룸에서 같이 동거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012년 7월 1일 생계를 위해 음성군에 단란주점을 차렸고 장 씨는 카운터 관리와 서빙 업무, 자신은 가게 오픈과 청소, 어머니는 주방 업무를 맡으며 운영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면서 수입이 안정적이게 되자 동거 중인 장 씨와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우미 출신이었던 장 씨를 어머니가 좋게 보지 않았고 틈만 나면 헤어지라고 재촉하면서 이혼한 전처와의 재결합을 요구하자 결국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장 씨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9월경 장 씨가 가게 손님과 늦은 시간까지 같이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까지 함께 간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가게 손님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비아냥거리자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장 씨의 얼굴과 복부를 몇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는데 그 자리에서 장 씨가 푹 쓰러지더니 그대로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겁에 질려 장 씨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채 밖에서 일주일가량 머무르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고민했는데 결국 안매장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 친동생에게 시신 유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친동생은 처음엔 자수를 권했지만 자신이 끈질기게 설득하자 이내 범행을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9월 하순경 장 씨 시신이 방치된 원룸에서 동생과 만나 장 씨의 시신을 반으로 접어 끈으로 결박한 뒤 플라스틱 통에 담고는 동생이 준비한 카니발 차량에 싣고 원룸에서 2.2km 정도 떨어진 어머니 밭으로 이동해 안매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장 씨의 시신은 한여름 날씨에 일주일가량 방치돼 부패로 인한 악취가 온 건물을 뒤덮었지만
당시 이 씨가 고양이 수십 마리를 기르고 있어 평소에도 악취가 심했기에 인근 주민들은 사람의 시신이 있는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 남자가 살던 건물 집주인 얘기로는 이 남자가 집에서 실제로 고양이를 많이 키웠나 봐요. 그러니까 10마리 이상 키웠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도 냄새가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모든 살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드디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이 씨.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안매장한 이 씨 형제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거라 모두들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부터 우발적 범행에 의한 과실치사라 주장해 왔는데 이러한 이 씨의 진술이 법정에서 참작된 것입니다. 2017년 1월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의 친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동거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밭에 사체를 은닉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턱없이 낮은 형량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이 씨 형제들은 오히려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습니다. 5달 뒤 2017년 6월 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 이번에는 이 씨 형제가 지은 죄만큼 합당한 형량을 받을 거라 예상됐지만 오히려 이 씨는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1심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 씨가 숨진 장 씨의 아버지를 찾아가 5천여만 원을 주면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심지어 장 씨의 아버지는 이 씨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뒤 이 씨를 선처해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형한 것입니다. 이 씨 친동생은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씨와 그의 친동생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는 많은 논란을 불렀습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아버지가 피해자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해당 판결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사람 죽이고 3년 징역만 살면 되는 나라 멋지다. 이렇게 처벌이 약하니 재범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사람 죽이고 안매장해도 최종 판결 3년. 이게 법치국가냐라는 등 많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씨의 주장대로 장 씨는 정말 우발적인 범행에 의해 살해된 것일까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한 사람, 이 씨는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다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